소꿉친구가 내 머리를 변기에 처박았을 때 내 눈앞엔 마치 막장 댓글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남주는 가난한 학생이라는 열등감 때문에 여주와 손잡고 여주를 괴롭힌다. 추처, 화장터, 화장장, 루트는 다 그렇지. 어쨌든 남주가 사과만 하면 여주는 용서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 나는 막장 추처 소설의 여주인공이었다. 남주가 나를 괴롭힌 건 그가 자기 진짜 감정을 아직 몰랐기 때문이란다. 훗날 그는 내가 신경 쓰는 건 네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내 보청기를 거칠게 낚아채버린다. 그는 내가 결국 용서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낡은 각본대로 살 생각이 없었다. 소꿉친구가 또다시 내가 새로 산 교과서를 계단 아래로 던졌을 때 나는 문득 지쳐버렸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나는 그와 고양이와 쥐놀이를 3년이나 했다. 그가 내 책을 던지면 나는 말없이 주워왔다. 그가 내 과제를 찢으면 나는 조용히 다시 고쳤다. 하지만 헌해지도 감정도 없는 인형이 그의 괴롭힘에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 그의 배짱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며칠 전 그는 내가 울며 애원하는 소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릴 적 트라우마라는 이유로 나를 화장실에 가둬버렸다. 나는 어둠이 무서웠다. 그는 그걸 뻔히 알고 있었다. 주변에선 계속 환호가 터졌다. 벙어리 귀머거리 또 울겠다. 그들은 내가 몇 분 만에 울진내기를 했다. 선동자, 별표 천딩야, 첸정다, 별표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난 린만이 다음 순간 바로 울 거에 건다. 눈가에 맺힌 수증기 같은 눈물이 시야를 거의 가릴 때쯤 내 눈앞에 댓글들이 한 줄씩 떠올랐다. 남주 진짜 역겨워. 가난한 학생이라 자격지심이면 뭐 어쩌라고. 왜 여주를 앞장서서 괴롭혀? 나중에 여주가 용서하면 그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도 용서하겠지. 추첨을 클리셰잖아. 댓글들이 내 생각을 점점 또렷하게 만들었다. 과거의 기억이 빨리 감기처럼 스쳐 지나갔다. 몸이 저렸다. 숨이 막혔다. 결국 나는 이 소설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써 내 살을 꼬집고 침착하게 말했다. 천딩야, 이게 그렇게 재미있어? 지금 당장 내 책 주워와. 아니면 새 걸로 물어내. 천딩야는 비웃었지만 얼굴빛은 아주 못마땅하게 일그러졌다. 린만, 너 병이야? 그는 돌아서서 후배들 어깨를 툭 걸치고 웃어 떠들며 사라졌다. 소설 속에서 나는 천딩야에게 미친 듯이 빠져 있었다. 그가 어떻게 괴롭혀도 한마디 반박도 못했다. 그는 전학 온 예쁜 여자애를 좋아하게 되고 더 마음대로 나를 짓밟는다. 둘은 손잡고 나를 따돌리고 술수와 음모를 이어간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절망했을 때 나는 전학을 가버린다. 내가 떠난 뒤 소꿉친구는 뒤늦게 후회하고 속죄의 길로 들어서며 고통스러운 구애를 시작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그를 엮으며 열광했다. 오만하고 고집센 소꿉친구 곱하기 귀엽고 강하지만 비참한 여주. 미쳤다. 나 이 커플 평생 판다. 또 누군가는 나를 타일렀다. 린만, 됐잖아. 사람들 말 있잖아. 방탕한 놈이 돌아오면 금보다 귀하다고. 예전에 천지의 교만한 천재가 너 때문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 뭘 바라? 그래서 나는 심각한 잡배가 된다. 모두가 안다. 천딩야가 나타날 때만 내가 정상인처럼 감정을 보인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3년을 질척거리며 엮인다. 나중에 그는 붉어진 눈으로 내게 말한다. 만만, 진짜로 널 좋아해서 그랬어. 소설 속에서 우리는 표준적인 해피엔딩을 맞는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그 깨달음은 오로지 극도의 공포일 뿐이었다. 나는 천딩야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건은 계속됐다. 평소처럼 물리시간. 나는 손을 들어 질문에 답했다. 선생님이 앉아 라고 말하자마자 누군가 내 의자를 거칠게 찼다. 내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고 피가 흘러내렸다. 이건 소꿉친구가 보내는 경고라는 걸 나는 알았다. 천딩야는 인상을 찌푸렸다. 린만, 내가 그 선생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물론 알지. 지난번에 물리선생이 그가 담을 넘어 무단결석하는 걸 잡아낸 뒤로 그는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그가 쪼잔하고 치사하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차분히 밴드를 꺼내 이마에 붙였다. 하교 후엔 천딩야 집에 가서 약값을 받아야 했다. 바빴다. 깡패 같은 놈의 기분 따위 신경 쓸 시간도 없었다. 처음으로 천딩야는 내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는 짜증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아무렇게나 종이 뭉치를 내 머리에 던졌다. 부드러운 종이는 바닥에 툭 떨어져 굴러갔다. 나는 한 번 힐끗 보기만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문제를 풀었다. 선생님이 안 보는 틈을 타 그는 내 손에서 펜을 낚아챘다. 날카로운 펜촉이 흰 셔츠를 스치며 검은 자국을 남겼다. 민만, 내가 방금 너한테 말했는데 못 들었냐? 그리고 그는 무언가 떠올린 듯 입가에 웃음이 더 짙어졌다. 아, 맞다. 너 원래 귀머거리였지. 됐다. 이번엔 내가 관대하게 봐준다. 근데 다음에도 그러면 벌줄 거야. 그때 내 눈앞에 다시 눈송이처럼 댓글이 흩날렸다. 남주는 자기가 멋있어 보인다고 저러는 거야. 진짜 역겹다. 사춘기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 관심 끌려고 별짓 다 해. 풋사랑이야. 우리 남편도 예전에 나 그렇게 괴롭혔어. 지금 애 셋이고 넷째 임신 중임 키키우. 진짜 형모양처 다산 엔딩이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몸을 숙여 종이뭉치를 주었고 바로 뒤에 있는 놈에게 갑자기 3개 던졌다. 깔끔하고 단호한 동작. 그 순간 천딩야의 입꼬리 웃음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그의 뜻을 거스른 건 이게 처음이었다. 하교 후 천딩야는 사람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혼자 남은 나를 막아섰다. 옆에 졸개들이 들떠 소리쳤다. 형, 이번엔 저 벙어리 귀머거리 어떻게 괴롭힐 거예요? 천딩야는 문틀에 느슨하게 기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방 뺏어. 명령이 떨어지자 남학생들이 곧장 내 가방을 낚아챘다. 며칠 전 그가 만든 상처 때문에 어깨가 아직도 아팠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방 안엔 별게 없었다. 책 몇 권, 보청기 케이스 하나, 생리대 2팩. 모든 것이 바닥에 뒤집혀 쏟아졌다. 하얀 생리대를 본 순간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어서 거친 조롱이 폭발했다. 아, 그래서 교실이 왜 이렇게 비린내 나나 했더니 벙어리 귀머거리가 그날이네. 우회, 새냄새 난다. 진짜 더럽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런 걸 학교에 가져와? 우리 공부하는데 더럽히면 어쩌려고? 야, 바지 봐. 다 새잖아. 으악 더러워. 자리 다 더럽힌다. 그들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손을 휘저었다. 실제로는 냄새 같은 건 없는데도 심지어 어떤 놈은 대담하게 포장지를 찢어 생리대를 그대로 드러내버렸다. 누군가는 남은 물을 그 위에 다 쏟았다. 와, 형, 흡수 진짜 빠르다. 미쳤다. 레전드네. 그러니까 저 벙어리 귀머거리가 그걸 좋아했으지. 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자 천딩야가 마침내 내 앞에 다가왔다. 린만,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가방 뒤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들이 돌아가려는 순간 나는 아주 작게 입술을 달싹였다. 잠깐. 놈들이 멈췄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너한테 줄 게 있어. 그 순간 모두가 폭소했다. 우와, 물결표 벙어리 귀머거리가 형한테 선물 준대. 천딩야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느릿하게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린만, 나 그렇게 좋아해? 줄 서. 좋아한다고? 나는 토할 뻔했다. 교실은 동쪽, 왼쪽으로 몇 걸음만 가면 화장실이다. 나는 천딩야를 비켜 지나 아무 칸이나 열고 들어가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나왔다. 내 엄마가 더 좋아. 나는 쓰레기통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전부 천딩야 머리 위에 쏟아부었다. 그는 그대로 굳어섰다. 뒤에 졸개들도 얼어붙었다. 중력에 끌려 갈색 휴지 뭉치 몇 개와 사용한 생리대들이 천천히 떨어져 그의 얼굴 반쪽을 덮었다. 겁먹은 한 놈이 더듬으며 말했다. 형, 화장실은 진짜 너무 더러워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 그저 천딩야가 고개를 젖힌 채 서 있는 걸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 쓰레기 더미 때문에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됐다. 그와 저 쓰레기들이 도대체 뭐가 다르지? 나는 그저 분리수거를 도와줬을 뿐인데 나는 부모 호출을 당했다. 담임의 짜증 섞인 얼굴과 마주했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상하리만치 태연했다. 내가 끝내 사과하지 않자 담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몰아세웠다. 린만, 너 정말 지나쳤어. 가방 좀 본 것뿐인데 너는 쓰레기통을 통째로 친구 머리에 뒤집어 씌웠잖아. 당장 반 앞에서 반성문 쓰고 사과해. 옆에서 천딩야는 눈이 빨갛게 젖은 채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린만, 너 너무하잖아. 난 장난 좀 친 것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어릴 때 내 목숨 내가 구해준 거 잊었어? 그 순간 내 눈앞에 다시 댓글이 떠올랐다. 여주 진짜 강단 있다. 저 쓰레기한텐 저렇게 해야지. 근데 남주가 여주 목숨을 구했다며? 여주가 이렇게 따지는 건 은혜도 모르는 거 아냐? 난 여주가 좀 더 착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진 일도 눈앞의 댓글도 전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그래, 원작에선 내 목숨이 그의 자비로 구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은혜를 갚느라 5년을 침묵 속에서 살았다. 천딩야가 나를 괴롭힌 수 없이 많은 순간들, 나는 모두 참고 넘겼다. 그래도 부족했나? 그 목숨 구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작은 차가 달려오던 순간 그가 무심히 다리를 내밀어 나를 넘어뜨린 것뿐이었다. 마침 차가 내 머리 옆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는 그 일을 여러 번 떠벌려 왔다. 나는 우연히 그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들었다. 천딩야가 술에 취해 떠들던 날이었다. 그때 린마는 거의 죽을 뻔했지. 내가 착하게 한번 받쳐줬으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하하. 처음엔 튀려고 했는데 그 벙어리 귀머거리가 계속 따라오잖아. 놀라서 걔를 걷어차 넘어뜨렸는데 결과적으로 살려버렸네. 머리 좀 부딪혔어도 목숨은 건졌잖아. 맞지? 하지만 그때 그가 다리를 내밀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 청력도 망가지지 않았고 평생 보청기를 달릴 일도 없었다. 지금 와서 그는 무슨 낯짝으로 그 말을 반복하는 거지? 부모님이 말을 하려는 순간 나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사과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사람들은 말로 저를 괴롭혔어요. 더럽다. 냄새 난다. 제 생리대를 빼앗기까지 했어요. 제가 제 현실을 외면하면 누가 저 대신 말해주죠? 담임은 늘 조용하던 내가 반박하자 얼굴빛이 즉시 바뀌었다. 네가 괴롭힘 당했다고? 증거 있어? 남을 모함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천딩야가 널 괴롭힌 게 맞아? 생리대를 처음 봐서 꺼내본 것뿐이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일이야? 그는 위선적인 도덕으로 나를 꼭대기에 묶어 세우려는 것 같았다. 담임은 남학생 몇 명까지 더 불러 물었다. 그들은 천딩야를 힐끗 보더니 재빨리 입을 맞췄다. 아니요, 없었어요. 형, 아니, 천딩야가 괴롭힌 적 없어요. 그냥 과제 좀 빌려봤을 뿐이에요. 네, 따돌림 같은 거 없었어요. 그 말을 듣자 천딩야의 표정이 점점 풀렸다. 형제 위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담임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린만 부모님, 보셨죠?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아빠가 갑자기 담임 말을 끊었다. 보상은 딸이 말한 대로 하세요. 사과는 안 합니다. 우리 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엄마도 바로 거들었다. 이 반에 CCTV도 없잖아요. 실제 상황을 누가 알아요? 결국 다 당신들 말뿐이죠. 천딩야 맞죠? 이마 상처도 꽤 심하네. 얼른 검사나 받아. 빨리 안 하면 낫겠어?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결국 우리 집이 천딩야의 약값을 지불했다. 아빠는 말했다. 돈은 작은 일이지만 내 딸이 억울함을 삼키게 둘 수는 없다고. 나는 세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다만 나는 늘 아픔을 숨기고 좋은 일만 말했기에 부모님은 내가 겪은 모든 일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멍청한 꿈속 장면들이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설 내용대로 전학생이 등장했다. 소교교, 수키아오 키아오. 검고 윤기 나는 머리, 붉은 입술, 옥처럼 하얀 치아, 눈에 띄는 요염한 미모, 흙먼지 묻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녀는 완전히 달랐다. 전학 오자마자 남학생들은 그녀를 반의 여신으로 떠받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교교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꾸미기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제잘거리며 그녀 주변을 둘러쌌다. 오직 나만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고 가슴속에서 서늘한 감각이 올라왔다. 겉으로는 착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실상은 거칠고 방탕한 여자. 수많은 남자애들이 따라붙어도 그녀의 시선은 늘 천딩야의 무심함과 오만함을 좇았다. 그 강렬한 시선을 느낀 천딩야는 일부러 멋을 부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두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소설대로라면 소교교는 질투로 나에게 더러운 물을 마시게 하고 내 몸을 찢고 학교 후 골목에서 나를 가로막는다. 내가 당하는 수많은 괴롭힘 아이디어도 전부 소교교가 천딩야에게 짜준다. 수학 시간, 천딩야는 펜 끝으로 내 등을 찔렀다. 린만, 이 종이 교교한테 전달해. 너무 아팠다. 나는 차갑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쓰레기통을 그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운 이후 천딩야는 더 뻔뻔해졌다. 사람들 눈에 그는 피해자였다.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잘못은 설령 그가 먼저 시작했더라도 누구도 캐묻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의 얼굴에 불쾌감이 드러났다. 그는 뾰족한 펜촉을 더 세게 내 등에 눌렀다. 마치 스펀지를 찌르는 것처럼. 빨리 해. 내가 너 귀머거리냐고 했지? 진짜 귀머거리인 척하냐? 찔린 자리가 붉게 올라오며 옥신거렸다. 나는 그의 힘을 따라 몸을 밀어 펜에 더 세게 부딪혔고 일부러 어깨를 떨며 훌쩍였다.
아, 미안. 나는 곧장 종이를 반이 여신에게 건넸다. 천딩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 반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다. 놀란 눈빛. 모두가 천딩야가 늘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지만 교실 안에서조차 이렇게 대놓고 할 줄은 몰랐다. 선생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린만, 무슨 일이야? 대답하는 사이 나는 등에 손톱으로 몇 줄을 더 그었다. 피가 더 빨리 배어나왔고 셔츠는 거의 붉게 물들었다. 선생님은 즉시 반장을 시켜 나를 보건실로 데려가게 했다.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천딩야의 행동은 수업 질서를 심각하게 깨뜨렸다. 그는 경고와 교내 감시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전교생 앞에서 내게 사과까지 해야 했다. 담임이 그토록 원하던 증거. 이제야말로 충분하지 않은가? 나는 혼란을 틈타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소교교가 학교 옆 작은 골목에서 나를 막아섰다. 옆에는 이상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자애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딱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 소교교는 발로 벽을 세게 차며 학교에서의 얌전한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너한테 천딩야를 고발하래? 종이 한 장 전달하는 것뿐인데 그 불쌍한 척하는 꼴이 진짜 역겨워. 나는 그녀가 천딩야를 좋아한다는 걸 안다. 첫눈의 사랑 타입. 그러니 천딩야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녀도 싫어한다. 그녀는 내가 일부러 약한 척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무리를 데리고 와 나에게 수업을 하려는 거였다. 하지만 나는 누구 마음대로 패는 샌드백이 아니다. 비참한 결말을 미리 알게 된 뒤 나는 부모님께 부탁해 개인 코치를 붙였다. 자위수를 배웠다. 몇 합도 되지 않아. 나는 이득은커녕 소교교가 내 팔꿈치에 여러 번 맞았다. 그녀는 미쳐 날뛰었다. 너희 얘 손발 안 잡아? 미안. 나는 웃었다. 난 새끼 돼지처럼 재빠르거든. 그 누구도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했다. 천딩야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딱 그때 그의 여주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있었다. 교교. 소교교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일부러 발을 삐끗해 그의 품으로 넘어졌다. 완벽한 타이밍. 거리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머리가 바닥에 박혔을 정도였다. 천딩야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내 눈빛과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소교교가 그의 품에 파고들어 애교 부리는 걸 그대로 두었다. 천딩야, 봐요. 전 오빠 억울함 풀어주려 한 것뿐인데 린만은 저를 아껴줄 줄도 모르잖아요. 여기 봐요. 아파 죽겠어. 소교교는 얼굴에 희미한 붉은 자국을 가리켰다. 돋보기로 봐야 보일 만큼 가벼운 상처. 그런데도 천딩야, 이 쓰레기는 그런 걸 좋아한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린만, 교교한테 사과해. 오후 일도 아직 안 끝났는데 너 또 난리야. 너 진짜 민폐덩어리다. 애초에 널 구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그 얘기야? 매번 그걸 반복해서 말하는 거 안 지겹나? 소교교는 사정을 다 알고도 나를 향해 나를 세웠다. 천딩야가 아니었으면 너 진작 죽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를 모함해? 린만, 너 너무하잖아. 천딩야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태연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관둬. 그냥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야. 저런 애는 평생 귀머거리로 살아뒀어. 둘은 곧바로 달콤하게 붙어먹었다. 한 사람은 열마디로 다른 사람을 달래고 나는 골목 끝에 CCTV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둘이 경찰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래? 미안한데 방금 신고했거든. 토 나오는 변명은 경찰한테나 해. 말이 끝나자 둘은 미련 한 톨 없이 돌아서서 도망쳤다. 달이 바뀌면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배부일이 돌아온다. 천딩야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그건 곧 가난한 학생이라는 그의 정체가 또 한 번 불순한 마음을 가진 놈들 눈에 띄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지원금은 뻔뻔하게 꼬박꼬박 받아갔다. 천딩야의 집은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옆집이었다. 그때 그는 나에게 내가 내 수호신이 될게 라고 말했다. 우리 둘은 모두 이상한 애 취급을 받았다. 하나는 가난해서, 하나는 청각이 불편해서. 그 당시 아이들은 괴롭힘 임원지도 몰랐다.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했고 배척했다. 누가 나에게 손대려 하면 천딩야는 고집스레 내 앞을 막아섰다. 린만 괴롭히지 마. 그는 나 때문에 얻어맞기도 했다. 나는 그가 평생 그렇게 용감할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천딩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어 있었다. 그는 앞장서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공부는 안 하고 어울려 다니기만 하는 불량배 무리의 대장이 됐다.
약하던 놈이 힘을 가지면 가장 먼저 짓밟는 건 함께 고생하던 동료라는 걸 그는 몸소 보여줬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매일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게 그 옛 친구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한 번만 더 오면 린만, 너 진짜 패버린다. 나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우리는 같은 반이었다. 지금의 천딩야는 예전보다 훨씬 더 돈이 필요했다. 그의 엄마는 공사장 일용직이었다. 하루 벌어봐야 몇십 위안. 한 달 내내 쉬지 않아도 겨우 1,000위안 남짓. 그 돈으로는 고등학생 한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삶의 압박에 천딩야의 엄마는 결국 버티지 못했다. 허리뼈가 틀어져 침대에 누워 신음하며 말했다. 샤오야, 엄마가 들었는데 너희 학교에 가난한 학생 지원금이 있다며? 너도 신청해보면 안 되니? 천딩야는 그 말에 바로 폭발했다. 싫어. 지원금 받으면 다들 우리 집 가난한 거 알잖아. 그러면 또 날 괴롭힐 거라고. 초등학교 때 그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멸시당했다. 이제 와서 고개 숙여 지원금을 구걸하는 건 그에게 죽은 만큼 수치였다. 그래서 그의 엄마가 나를 찾아왔다. 샤오만, 그래도 샤오야가 예전에 너 구해줬잖니. 네가 좀 도와줄 수 없니? 제발, 부탁이야. 눈이 빨갛게 부어있었다. 억울함과 절박함이 그대로 묻었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가로 나는 천딩야의 증오를 통째로 뒤집었었다. 그는 악취나는 공중 화장실에 나를 가뒀고 내 보청기를 숨겼다. 린만, 네가 진짜 성녀인 줄 알아? 앞으로 내 일에 끼어들지 마. 나는 끝없는 어둠 속에 잠겼다.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울다 눈이 새빨개졌고 목소리는 쉬어버렸다. 악취가 속을 뒤집어 놓아 토할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 맹세했다. 다시는 남의 일에 나서지 않겠다. 게다가 천딩야는 입으로만 고상한 척했다. 그는 지원금 받을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았다. 돈을 쓸 때도 눈빛에 불편함 따위는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들키고 싶어 하면서도 학교에서 준 돈은 아주 당당히 썼다. 지원금 받는 날이면 그는 늘 패거리들을 데리고 나가 흥청망청 먹고 놀았다. 남은 돈으로는 잠깐이나마 부잣집 도련님처럼 살았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반에서는 천딩야가 재벌 도련님 대장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우리 반엔 또 다른 여자애가 있었다. 집안 형편이 정말로 어려웠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별표 루루, 누노, 별표는 할머니 손에서 컸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삶이 그녀를 깊이 위축시켰다. 시끌벅적한 교실 문이 똑똑 두드려지더니 담임이 말했다. 루루, 잠깐 교무실로 와. 루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머뭇거리며 일어섰다. 그 옆 남학생 몇 명이 악의적으로 낄낄댔다. 오, 물결표 가난한 애 또 돈 받으러 가네. 천이 아니면 부자 되겠다. 오늘 저녁 우리도 한턱 쏴라. 야, 말 심하게 하지 마. 그래도 천이 아니면 고등학생한텐 꽤 큰 돈이잖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루루의 할머니는 못이나 주어 포박하는 걸로 돈을 벌었다. 못 하나 뽑아야 몇 푼. 시골에서 살며 전기세, 수도세, 교통비, 책값, 기숙사비, 식비, 거기에 할머니 병원비까지. 그런 비용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루루는 몇 번이고 주먹을 꽉 쥐었다 풀었다. 결국은 참고 고개를 숙였다. 눈이 벌겋게 젖은 채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소교교가 뒤돌아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아까 그 남학생 머리에 던졌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남을 조롱하면 안 되지. 형편이 어려운 것뿐이잖아. 살인이나 방화라도 했어? 왜 함부로 깔보는데? 손끝에 힘이 없어서 장난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몇 마디로 소교교는 여자애들의 호감을 한꺼번에 얻었다. 남학생은 희죽 웃으며 그녀 손에 남은 향기라도 맡는 듯 손을 잡아들어 코에 대고 킁킁거렸다. 반이 여신말이 맞지. 다들 웃지 마라. 여자애는 마음이 약하거든. 상처받으면 어쩔래? 소교교는 얼굴을 붉히며 볼을 부풀렸다. 너희랑 말 안 해. 진짜 남자애들 최악이야. 그 남학생이 그녀의 높이 묶은 머리끝을 살짝 잡아당기며 천딩야를 향해 말했다. 야, 다야 형. 형수님 삐졌는데 얼른 달래요. 천딩야는 한 번도 사귀는 사이다라고 말한 적 없지만 놈들은 이미 당연하다는 듯 소교교를 그의 여자친구 취급했다. 애초에 그들은 다야 형 이소교교를 등교시키고 데려다주는 걸 직접 본 적도 있었다. 예상과 달리 천딩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소교교 입가에 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 혼자 몰래 지원금을 받으러 갈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뜻대로 될 리 없지. 왜냐하면 나는 우연히 교실 밖에서 루루를 만났고 그녀는 천딩야가 무서워서 담임의 말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임무를 내가 맡았다. 나는 교실로 들어가 손가락 하나로 천딩야의 책상을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 당장 교무실로 오래. 가난한 학생 지원금 받으러. 떠들썩하던 교실이 그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들 고개를 숙여 모르는 척했지만 귀는 다 세워져 있었다. 천딩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공포가 스쳤다. 그는 이를 갈며 위협했다. 린만, 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너 미쳤냐? 나는 내처럼 귀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일부러 한 번 더, 한 글자씩 정확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가난한 학생 지원금 받으러. 천딩야, 잘 들렸지? 천딩야는 급하게 부인했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냉랭하게 말했다. 난 가난한 학생 아니야. 린만, 사람 잘못 봤어. 주변 애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거들었다. 맞아, 너희 귀머거리야. 다야 형이 무슨 가난한 학생이냐. 부잣집 도련님인데.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헛소리로 모함하지 마. 심지어 늘 여자애들 편을 들던 소교교조차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만만, 너 천딩야가 너 괴롭힌다고 해서 그를 가난한 학생이라고 몰아가면 어떡해? 그건 사람한테 엄청난 상처잖아. 그리고 뭔가 떠올린 듯 그녀는 더 화가 나서 덧붙였다. 혹시 지난번에 천딩야가 날 데려다주고 너는 안 데려다줘서 삐진 거야? 그 말투는 뻔했다. 와, 그는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과시하는 목소리.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여기 누구도 천딩야가 가난한 학생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그렇다면 지원금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다. 학교에는 정말로 형편 어려운 애들이 많아. 루루 같은 애들 말이야. 천딩야가 체면 때문에 받기 싫다면 다른 사람은 그 돈이 필요해. 내가 양념을 살짝 더 얹자. 담임은 분노로 터질 듯 했다. 말도 더 하지 않고 지원금을 다른 학생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천딩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피를 토할 만큼 분했지만 드러낼 수는 없었다. 오늘 밤 호화 파티를 계획해둔 그에게는 더더욱 이미 허풍은 내뱉었고 이제 남은 건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느냐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천딩야가 몰래 나를 찾아올 줄은. 우린 방금 막 싸웠는데도 말이다. 그는 내 가방을 낚아채더니 뒤적뒤적 뒤져서 몇백 위안 지폐를 찾아냈다. 그제야 숨을 돌리며 나를 노려봤다. 린만, 다 네가 쓸데없이 나서서 그래. 네가 아니었으면 지원금 안 뺏겼어. 이 돈은 네가 나한테 배상해. 너네 집은 돈 많잖아. 말을 끝내고 그는 내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잔돈 지갑까지 내팽개쳤다. 나는 멍해졌다. 갖기 싫다며?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진짜 잘도 연기한다. 연기 잘한다. 그 세 글자가 그의 예민한 심경을 정면으로 찔렀다. 천딩야가 멈칫했다. 눈이 핏발 섰다. 먹잇감을 찍은 맹수처럼 나를 노려봤다. 린만, 방금 말 다시 해봐. 나는 입을 열었다. 오, 흐흐. 그가 내 목을 움켜쥐었다. 린만, 너 술 권하는데 안 마시고 벌주만 처마시고 싶어? 이번엔 봐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팔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기어코 나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려는 얼굴이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와 그를 말렸다. 다야 형, 그만해요. 그만. 쟤는 귀머거리라 이름 같은 거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화내지 마요. 내가 거의 기절할 뻔했을 때 그는 마침내 손을 놓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헉헉거리며 숨을 찾았다. 사람들이 분위기를 달래려는 듯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다야 형, 형 왜 린만만 보면 그렇게 괴롭혀요? 설마 좋아하는 거 아냐? 하하. 그 말은 단지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천딩야가 날카롭게 경고하는 눈빛을 보내자 그 애는 바로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더 말하지 못했다. 천딩야는 소름이 돋는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린만 좋아해? 저 귀머거리 년을? 세상에 여자 한 명만 남아도 난 절대 저런 애 안 좋아해. 그때 계단 구석에서 소교교가 언제부터인지 조용히 따라와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천딩야,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줘. 너 린만 좋아해? 왜 맨날 그 애랑 엮여? 그 애는 원래도 예쁜데 울기까지 하니까 더 불쌍해 보이잖아. 천딩야는 내가 조롱받는 건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는 소교교를 품에 안고 익숙한 듯 몇 번이고 달랬다.
나는 돌아서서 가려 했지만 그의 다른 손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린만, 오늘은 확실히 말해줄게. 나는 천딩야다. 난 한 번도 너를 좋아한 적 없어.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없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사이 망치지 마. 나는 멈춰섰다. 참지 못하고 내뱉었다. 미친 것들. 소교교는 더 크게 울었다. 바로 다음 순간 마치 뭔가를 증명하려는 듯 천딩야가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온 힘을 담은 뺨이었다. 꺼져.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 뺨이 정확히 내 왼쪽 귀의 보청기에 맞았다. 작고 연약한 기계가 그의 시선을 한꺼번에 끌어당겼다. 그는 곧장 보청기를 잡아 뜯어내더니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다. 매일 이런 가짜나 달고 다니면서 안 귀찮아? 나는 진짜 보청기가 망가질까봐 가끔은 가짜 껍데기를 끼고 다닌다. 천딩야는 예전에 내 보청기를 빼앗은 적이 있어서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짜를 꼈다고 확신했다. 그의 폼나는 행동의 주변에서 환호가 터졌다. 하지만 그건 가짜가 아니었다. 최신형 보청기였다. 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비쌌다. 나는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그가 보청기를 뜯어내는 순간 내 머리는 하얘지고 귀와 얼굴이 견딜 수 없게 아팠다. 따뜻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렀다. 피었다. 귀 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졌다. 주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나를 가리키며 흩어져 도망쳤다. 내 체력은 바닥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바라던 일이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병원에 누워 있었다. 엄마 아빠는 울다 지쳐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 그들은 내게 물었다. 들리니? 아직 들을 수 있니? 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당황한 채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걸 본 의사는 결론을 내렸다. 내 청력이 더 심각하게 손상됐고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아빠는 손이 떨리는 채로 종이에 글씨를 적어 내게 보여줬다. 우리 딸, 힘들면 꼭 말해. 아빠한테. 나는 눈을 감았다. 참으려 해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학교 선생님들이 병문안을 왔다. 그날 현장에 있던 애들도 한 명씩 끌고 와서 사과를 시켰다. 애들은 하나같이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고 착한 말을 쏟아냈다. 그런데 이상하지? 보상 얘기도, 내 상태 얘기도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심지어 천딩야의 엄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미친 듯이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목숨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얼굴이었다. 샤오만, 제발, 경찰은 부르지 말아줘. 샤오야는 아직 어려. 감옥 가면 어떡해. 그녀는 흥분한 채 자기 귀를 가리키며 말했다. 너, 나라도 잡아가도 돼. 내가 너 대신 목숨을 내줄게. 내 귀를 잘라서라도 돌려줄게. 제발, 샤오만.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었다. 내 인생을 조롱거리로 만든 그 도살자.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천딩야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생각해보면 당연했다. 그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할 리가 없지.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천딩야 본인의 사과가 없으면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경찰을 부를 거다. 선생님들은 당황했고 그 불량배 남학생들도 허둥지둥했다. 다들 휴대폰을 꺼내 그를 찾아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그를 찾아냈다. 천딩야는 재활용 쓰레기장에 있었다. 그 옆에 소교교는 없었다. 사람들이 소교교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강제로 끌고 와 내 병상 앞에 세웠다. 며칠 못 본 사이 천딩야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말 그대로 꼬리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는 고집스럽게 턱을 치켜들었다. 린만, 내 잘못이야. 내가 사과하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 집 보상 요구하지 마. 제발. 우리 엄마는 늙었어. 돈도 못 벌어. 나는 편부모 가정이고 아직 학생이야. 부탁할게. 그리고 이를 악물며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는 척 덧붙였다. 너, 나 좋아하잖아? 나중에 내가 너랑 결혼해줄게. 그러니까 용서해. 이건 교교랑 상관없어. 그는 내 귀 가까이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내가 다친 걸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책임져야 하는 게 두려웠을 뿐이다. 그 거대한 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역시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다. 그가 후회한 건 오직 하나. 자기가 너무 세게 때렸다는 것뿐이었다. 한참 동안 보이지 않던 그
댓글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뭐야? 왜 갑자기 추격 로맨스에서 복수극으로 장르가 바뀌어? 여주야, 남주 용서해줘. 남주 엄마 너무 불쌍해. 꺼져. 여주를 싸구려 취급해놓고 성녀되라고? 남주 불쌍하다는 사람들 다 여주로 환생시켜라. 여주 응원. 폭력으로 다쳐놓고 뭘 사랑하냐? 이런 용서는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냐?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갔다. 아빠 엄마는 천딩이야 말 따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달려들어 그를 밀치고 주먹과 발길질로 쫓아냈다. 상황이 커질 것 같아 나는 급히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해요. 한 푼도 빠짐없이. 그리고 이어서 저는 천딩야를 장기간 정신적 폭행으로 고소할 겁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 싸구려다. 그건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무기가 될 뿐. 내가 원하는 건 하나였다.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천딩야는 모든 일의 주범이었다. 다른 놈들은 단지 옆에서 말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천딩야는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년 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소교교의 행방을 물으면 천딩야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교도소 면회를 갔을 때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괜찮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 소교교는 짧고 야한 치마를 입고 에서 요란하게 춤을 췄다. 가끔은 남자들에게 윙크하듯 날아가는 키스까지 보냈다. 볼수록 천딩야의 얼굴이 더 처참해졌다. 가짜야. 분명 가짜라고. 그는 미친 듯이 유리문을 두드리며 내 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안에 있고 나는 밖에 있었다. 손이 닿을 리 없지. 나는 일부러 화면을 확대했다. 소교교가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붙어있는 장면 하나하나를. 천딩야, 네가 돈을 다 갖다 바치면 그 여자가 너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소교교의 목소리였다. 누가 그를 좋아해? 그가 불량배 대장이고 돈 많고 잘생겨 보여서 관심 준 것뿐이지. 근데 재벌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가짜였고 범죄 기록까지? 나 끌어들이지 마. 2만 위안이야. 다행히 그 멍청이가 집에서 2만을 훔쳐왔잖아.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놀 돈을 구해?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목소리가 섞였다. 그래도 그가 널 위해 증명하려고 한 거잖아. 소교교는 크게 웃었다. 증명? 웃기지 마. 그건 증명이 아니라 린만을 괴롭히고 싶었던 거야. 나 끌어들이지 마. 그 순간 천딩야의 얼굴 혈관이 꿈틀거렸다. 그는 악을 쓰며 소교교를 찢어 죽이겠다 고 소리쳤다. 2만 위안. 그건 그의 엄마가 오랫동안 피땀으로 모은 전 재산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틀어 천딩야에게 현재의 현실을 보여줬다. 2만 위안은 많지도 적지도 않다. 공사장 일용직 월급이 몇백 위안 수준이라면 1년에 겨우 몇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거의 6년을 모아야 한다. 6년은 너무 길다. 그의 아들이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도 길다. 그녀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많은 일을 했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자비를 하고 결국 마른 몸이 버텨내지 못했다. 큰 판자가 쓰러져 그녀의 허리를 짓눌렀다. 등뼈가 부러졌다. 그 뒤로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천딩야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렸다. 내 탓이야. 전부 내 탓이라고. 린만. 난 절대 널 용서 안 해. 그의 두 손은 피투성이었다. 피가 한 방울씩 바닥으로 떨어져 선홍색 꽃처럼 번졌다. 나는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예전엔 사람들이 그의 그 고집을 좋아한다고 했지. 지금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아마 너무 무섭기 때문일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좋아. 물에 빠진 개는 이미 충분히 두들겨 맞았다. 이제 돌아가서 수술을 준비할 시간이다. 나는 귀머거리였다. 하지만 연기였다. 천딩야의 뺨은 내 청각 시스템을 망가뜨리긴 했지만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회복 후 나는 보청기를 왼쪽에서 오른쪽 귀로 옮겼다. 왼쪽 귀의 보청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누군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다면 세상이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크게 만들어라. 천딩야가 내 보청기를 부순 건 사실이고 나를 괴롭히고 모욕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처음엔 천딩야의 엄마 따위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가 출소해서 진짜로 날 찾아 복수하면 막을 수가 없다. 게다가 어렸을 때 내가 다쳤을 때 약을 발라준 건 그 엄마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몇 년 동안 그녀를 돌봐줄 사람을 붙여두었다. 그리고 떠났다. 그녀는 울면서 내 소매를 붙잡았다. 샤오만, 네가 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니? 그럼 돈도 안 갚아도 되잖아. 맞지? 나는 재빨리 손을 뿌리치고 천딩야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었다. 아줌마, 앞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사세요. 나는 천딩야를 한 번도 좋아한 적 없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어요. 5년 후, 나는 대학을 졸업했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막 출소한 천딩야, 그리고 매일 밤 술집을 전전하던 소교교와는 더 이상 아무런 접점도 없었다. 다만 소문 하나만 들려왔다. 어느 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소교교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 그녀를 후원하던 남자는 크게 화가 나 그녀를 다시 예전 자리로 내쫓았다고 했다. 천딩야의 어머니는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병이 깊어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다. 내 청력은 많이 회복되었다. 다만 가끔은 소음과 사람의 말을 또렷이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른다. 이제는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때 내 앞을 가득 메우던 그 악의적인 댓글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한밤중 반쯤 잠든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잘 살아. 네가 선택한 길 위에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